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저랑 같이 5강, 우리 5주째가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참 시간 빠르시죠?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고 또 화재를 알매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히 한 두 챕터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꽃연소, 그 다음에 자결연소, 불꽃연소와 자결연소, 그 다음에 확산연소와 혼합형 연소, 이렇게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오늘 간단히 보시면 불꽃연소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불꽃연소라고 하면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이거. 불꽃이 있는 연소, 불꽃이 있는 연소라 표현하고요. 그러면 자결연소는요, 자결연소는 불꽃이, 정확히는 불꽃이 없는 연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불꽃이 없는 연소. 제가 평가반을 공부하면서는 우리 평가반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연소든 자결연소든 모든 연소는 다 불꽃이 있다. 그런데 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불꽃이 보이는 연소는 그냥 저희가 부르기 편하게 불꽃연소, 불꽃이 보이지 않는 연소를 그냥 자결연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시적으로 그 불꽃을 봤을 때,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봤을 때는 모든 연소는 다 불꽃이 있다. 근데 그 불꽃이 아주 낮은 포화증기압을 가지고 가연물 표면에서 불꽃이 일어나냐, 또 조금 큰 증기압력을 가지고 가연물 표면에서 조금 위에서 일어나냐, 이거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꽃이 있는 연소는 한 번 더 보시면은 가연물 표면이 아니라 가연물 상부에 증기압을 형성해서 증기압력을 형성해서 연쇄 반응하는 놈입니다. 반대로 자결연소, 불꽃이 없는 연소는 가연물 표면에서 증기압력이 형성, 증기압력이 있어서 이런 놈들은 가연물 표면에서 증기압력 형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가연물이 있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이러한 가연물이 있어요. 이런 가연물에서 일반적으로 가연물 상부 조금 떨어져, 얘는 불꽃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 요만큼의 증기압력을 형성한 이 부분에서 화염이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은 화염이 없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요 가연물에서는 요 가연물에서 불꽃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 바로 가연물 표면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불꽃연소는 상대적으로 불꽃의 LFL 값이, 불꽃의 높이 LFL가 큽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엔 LFL이 매우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은 얘는 불꽃이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요 자결연소는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불꽃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꽃연소는 연쇄 반응을 합니다. 자결연소는 연쇄 반응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조금 몇몇 분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모든 연소는 다 연쇄 반응을 수반합니다. 근데 그 연쇄 반응이 가연물 상부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냐,
바로 가연물 표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냐. 그럼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런 자결연소의 대표는 우리는 훈소라고 표현합니다. 훈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에서 연쇄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연물 표면에서.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면은 불꽃연소는 그럼 연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불꽃연소에 대한 연소 메커니즘은 제가 이게 먼저 조금 얘는 지우고요. 우리가 아주 거시적으로 그냥 크게 봅니다. 가연물이 있으면은 요 가연물의 이별이 일어날 겁니다. 가연물이 이별되면은 고체 가연물은 우리가 분해된다고 표현하고요. 액체 가연물은 증발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놈이 공기와 혼합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되면은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가 나오면 플러스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 우리 이런 것들 우리는 가연성 혼합기입니다. 요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원이 들어가면은 드디어 연소가 시작됩니다. 연소가 되고 우리가 연기를 배출합니다. 요 배출은 뭘 배출합니까? 봤더만 연기를 배출하고요. 또 열을 배출하고요. 또 빛을 배출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을 할 때는 여기서 흡열, 여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증발, 분해 증발이라고 쓸게요. 분해나 증발되면 여기서 혼합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소되고 최종 배출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불꽃연소의 발생 메커니즘은 가연물이 이별받았을 때 그 이별은 우리가 어떤 열, 뭐 점화원도 됩니다. 여기 있는 점화원이나 얘나 똑같아요. 지금 이별되면은 고체가 분해되고 액체가 증발돼서 가연성 가스, 여기 가스가 빠졌네요.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하고 만나서 혼합된 거. 이런 것도 우리는 가연성 혼합기라고 표현했죠. 지금 가연성 요 가연성 혼합기가 여기에 있는 요 이별에 의한 점화원이 그대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가 됩니다. 이렇게 배출. 흡증, 혼염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결연소는 요런 매고 가연물에서 여기에 다시 이별되면은 분해돼서 또는 증발돼서 우리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가연물이 이별해서 그 다음에 분해나 증발해서 배출되는데 요때 배출되는 연기 중에는 CO 성분이 다량 존재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기 성분은 보통 CO2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지금 근데 엄격하게 자결연소도 흡, 분해, 증발, 가연성 증기, 공기 중에 O2 만나서 연소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안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으려고 수설해놓고 위에 재로 덮으면 위에 손대면 따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똑같아요. 분해되면서 여기도 열 발생합니다. 열. 요놈이 저희는 연기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놈을 위에 재를 싹 뒤집으면은 빨간 불꽃이 일어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불꽃연소, 자결연소, 불꽃연소, 자결연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기상에서 연소하니까 불꽃연소는 연소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자결연소는 표면에서 연소하고 산소가 맘대로 못 들어가니까 연소 속도가 늦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처럼 또 연소 생성물은 요놈은 CO 가 많습니다. 요 CO는 독성 물질이고 질식성 물질입니다. 요 CO는 독성 물질이고 질식성 물질. 그 다음에 불꽃연소는 여기 보는 것처럼 CO2가 많습니다. 요 CO2는 질식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꽃연소하고 자결연소 쉽게 구분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불꽃연소는 불꽃이 있다, 자결연소는 불꽃이 없다,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실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불꽃이 보이면 불꽃연소, 불꽃이 보이지 않으면 자결연소로 표현합니다. 지금. 그런데 연쇄 반응은 다 한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고, 다음번에 이제 확산연소. 확산연소는 가연물의 경계면이 이동하는 속도 또는 이동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산연소하고 혼합연소를 아주 간단하게 공부할 건데, 확산연소는 일반적으로 우리 고체 가연물이나 중진리 화재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혼합연소는 가스 가연물이나 가스 상태의 가연물이나 경준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확산연소하고 혼합연소. 첫 번째 확산연소는 요 확산연소는 어떤 가연물이 되냐? 보통 고체 가연물 또는 중진류 가연물. 두 번째 혼합연소. 이놈은 가스 가연물이나 가스 상태의 가연물, 그 다음에 경준류, 이런 가연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뭐 쉽죠? 확산연소는 일반적으로 불꽃의 경계면의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혼합연소는 경계면이란, 물론 경계면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빠른 속도로 화염이 확산되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얘는 경계면이랑 겹치지 않고 그냥 연속적 화염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확산연소는 크게 뭐 측류 확산연소, 난류 확산연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측류 확산연소는 확산되는 불이 우리가 춤을 추는 것처럼 추지 않고 가지런히 촛불, 주로 이런 촛불, 이런 촛불들은 측류 화염을 띠고 있고요. 촛불에 바람이 불면 촛불이 많이 흔들리죠. 이런 상태 우리는 난류 확산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확산연소의 불꽃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은 책들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쪽에는 화염의 길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 공급. 공급을 표현할 거고요. 이런 그래프. 자, 확산연소 불이 나서 올라가서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해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지점까지는 우리 측류 확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측류 확산. 여기서 불꽃이
불꽃의 압력이 세지면은 계속해서 확산 범위가 화염 길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측류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최대 측류 확산을 기고 여기까지는 측류 확산. 여기서부터는 길이가 충류인 부분은 이만큼 위에 조금인 난류인 부분을 작용한다. 그 조금 더 지나가면은 측류인 부분 이만큼 난류인 부분만큼 더 지나면 측류인 부분 이만큼 난류인 부분만큼 더 지나가면은 측류인 부분 이만큼 난류인 부분 조금 더 지나가면 측류 이만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나? 측류 화염 확산은 화염의 길이는 분출 속도하고도 측류 분출 속도에 비례하는데 난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난류 화염 확산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되어 있는 것은 난류 화염입니다. 지금 얘는 난류 화염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처럼 꼬불꼬불한 부분은 난류고 지금 쭉쭉 올라가는 측류입니다. 이 측류는 보통 압력에 의해서 공급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이 난류는 공급 압력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세져도 이때부터는 일정해집니다. 공기의 공급량이나 가연성 가스의 공급량이 커져도 요놈은 일정해집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요 폭이 요 난류의 길이와 난류의 폭이 증가합니다. 요 화염의 전체 길이는 똑같은데 화염의 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런 난류 화염은 직경 A에 비례하는데 그때 화염의 길이는 일정하고 화염의 폭이 증가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길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측류 화염에서 길이의 공급 압력이 증가하면 길이의 화염의 길이가 증가되는 것은 상층이나 상층 또는 인접구역 접염에 매우 위험하다. 불꽃이 직접 다 버리니까. 불꽃이 커지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바로 불 붙어버립니다. 실링 게트 플로우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바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 붙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요 난류 화염 확산은 폭이 증가한다는 것은 열 방출율이 커집니다. 열 방출율. 요 폭이 증가한 것은 열 방출율이 커집니다. 열 방출율이 커지면 조기에 플래시오버를 유발시킬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말로 구획된 화재에서는 조기에 플래시오버, 그 다음에 개방된 화재에서는 인접구역의 원격 발화, 복사열에 의한 원격 발화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그래프만 이해가 되시면 아주 쉽게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호남연소, 우리 애호남연소를 좀 공부할 건데, 물론 이런 확산연소에서 그러면 이 확산연소들은 어떠한 연소 패턴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그 연소 패턴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경우 혹시 이런 그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확산해 가는데 일로는 가연성 가스, 이쪽으로는 공기 공급. 그럼 화염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중간대 공기하고 가연성 가스가 만나는 요런도 우리는 가연성 혼합기 상태를 우리는 반응대라고 표현합니다. 요 반응대는 다른 말로 화염대입니다. 이렇게요. 확산연소는 가연성 가스가 들어오고 공기가 공급돼서 보통 이런 가연성 가스를 압력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피계 법칙에 의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측류 확산 화염은 피계 법칙에 의해서 피계 법칙에 의해서 픽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흐릅니다라는 이런 법칙입니다. 피계 법칙.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열역학 제0법칙, 열평행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피게 법칙은 고농도의 가연성 가스, 혼합 가연성 가스가 이 반응대에서 연소가 일어나니까 여기에는 가연성 가스 농도가 적어지니까 일로 들어오겠죠. 또 이쪽에서는 가연성 가스하고 산소가 만나서 불태워져서 날아가 버리니까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피게 법칙에서 물질의 화염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류 확산 연소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지 않고 압력을 주어졌어. 가연성 가스에다 압력을 주었고 공기에다가 송풍기로 풀어버렸어. 그러면은 두 개 압력을 가지고 믹싱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난류 화염 확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측류 화염 확산은 피게 법칙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면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측류 화염 확산. 그 다음에 난류 화염 확산은 압력을 가진 가연성 가스와 압력을 가진 공기가 공급되면서 이 내부의 온도를 올린 것들을 난류 화염 확산입니다. 그러면 이때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 분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온도 분포는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가운데가 제일 높겠죠. 지금 이런 온도 분포를 띌 겁니다. 이런 온도입니다. 온도. 뭐 쉽죠. 이런 것들은. 이런 온도 분포를 띱니다. 화염대가 제일 높을 거고요. 가면서 온도 점점 떨어질 거고 앞에 예열 때 온도 불이 붙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이런 온도 분포를 띱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혼합연소는 가스 가연물이나 경질류 화재에서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놈 어떤 특성을 띠냐? 예혼합연소는 가연성 가스하고 플러스 정확히 산소가 미리 혼합되어 있는 상태, 미리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상태. 우리는 예혼합형 화염전파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놈도 다시 그래프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놈은 어떤 놈이 들어올 거냐? 여기에서는 일로 공급되는 것은 가연성 혼합기입니다. 아까는 가연성 가스였죠. 이번에는 가연성 혼합기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원만 있으면 바로 불 붙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를 전체를 우리가 화염대 또는 우리는 화염대, 뭐 반응대로 상관없는데 우리는 지금 책에서는 화염대라고 표현하고 그 화염대 안을 잘라서 이쪽 부분은 여기 있었을까요? 이쪽 부분은 우리 일반적으로 애열대라고 표현합니다. 뭐냐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는 애열대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를 우리는 나머지를 우리는 반응대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온도 분포는 어떻습니까? 온도 분포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온도가. 요 반응대 온도가 제일 높아지다가 여기서 제일 높아지다가 점차적으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온도 곡선입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것들. 근데 왜 확산연소하고 예혼합연소를 알아야 되냐? 확산연소는 기본적으로 화염이 연속적으로 전파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연속적인 그 앞에 화염이 맥동적 자력 전파입니다. 이런 논리요. 다시요. 확산연소는 충류 확산연소가 됐든 난류 확산연소가 됐든 확산연소는 화염이 맥동적 자력 전파입니다. 이놈은 화염이 맥동적 자력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애혼합연소는 화염이 연속적 자력 전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맥동적이란 말은 더 이상
연소파의 중첩이 안 생깁니다. 왜? 가다가 쓰다가 이런 놈들 가속도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화염이 진행함에 있어서 가속도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연속적인 화염 전파는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가속도를 유발합니다. 그 가속도는 연소파의 중첩을 가져옵니다. 연소파의 중첩은 더 큰 파를 만들어내고 그 더 큰 파는 구획된 공간 또는 어떠한 구획되는 연소실 내에서는 폭괭을 유발해서 폭발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확산연소는 맥동적으로 화염을 전파하고 애혼합형 화염 전파는 연속적으로 화염 전파한다. 오늘 마지막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불꽃연소, 자결연소, 그 다음에 확산연소, 애혼합형 연소 했는데 불꽃연소는 기상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상에 불꽃이 보이는 연소를 불꽃연소라고 한다. 자결연소는 실질적으로 불꽃은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불꽃이 안 보이는 연소 이런 것들을 자결연소라고 한다. 불꽃연소는 가연물 상부에 증기압력을 형성해서 가연물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화염이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자결연소는 가연물 표면에서 증기압 없이 아주 낮은 증기압으로 불꽃의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런 연소를 자결연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확산연소하고 애혼합연소는 확산연소는 화염의 맥동적 화염 전파. 그 다음에 애혼합형 화염 전파는 화염의 연속적 화염 전파. 맥동적과 연속적의 차이는 가속도를 유발하냐 유발하지 않냐. 맥동적은 가속도를 유발하지 않으니까 연소파의 중첩이 없어서 더 이상 다른 큰 폭갱으로의 전이가 안 될 거고 연속적 화염 전파는 가속도의 유발에 의해서 연소파의 중첩으로서 폭행으로서의 진행해서 더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6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짧은 시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